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2페이지의 제3장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함께 보십니다. 용도, 지역은 보통 우리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용도, 지구는 문제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은 시가조정구역 쪽이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가조정구역을 시험에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는 최대 5문제, 최소한 3문제 이상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대표 문제입니다. 국토계획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걸 먼저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이 용도지역의 지정 대상과 지정 절차, 그리고 용도지역 지정하면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공법상 규제인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이죠. 그런데 이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시간이 약입니다. 외우려고 해도 금방 까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지정할 때 그 대상, 그걸 알아보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역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법령상 용도지역 지정할 대상과 조례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대상이 각각 존재합니다. 여기 조례와 관련되어서는 도시지역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도중에 4종 일반 주거지역을 두어 용적률 500%를 적용해서 아파트 개발하여 수도권에 발생한 문제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시에 언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4종 일반 주거지역은 법령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용도지역을 추가할 수 있는 곳은 주상, 공록 4가지만 가능하고 관리지역은 대상 아니다. 이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을 도시지역으로,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을 비도시지역을 하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기환경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면 기반설인 전기, 수도, 도로, 학교, 종합의료시설 등을 설치할 때 사람 많은 곳에는 많이 규모 크게 만들 필요가 있지만 사람 적은 곳이라고 하면 그 규모를 적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의 입안 대상인 특광시군, 그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행정관할 구역 중에 기반설 많이 설치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결정권자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주거지역 중에 밤 7시쯤이면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 거의 없는 그런 조용한 주택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용한 주택가를 전용 주거지역이라 하고 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주택가가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주택보다는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 더 많이 건축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 준주거지역인데 그 조용한 주택가를 법에서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주택가가 있다면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 전용 주거지역의 경우는 광해 단독택 중심으로 개발하는 곳이 있다면 1종, 공동택 중심으로 개발하는 곳이 있다면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전용 주거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울에는 연희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서 주택의 층수 차이에 따라 1, 2, 3종을 구분합니다. 저층 주택이라 말 나오게 되면 1종, 중층 주택이라 말 나오게 되면 2종, 중고층 주택이라 말 나오게 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외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입니다. 여기 상업지역은 중일 유군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일도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근육 생긴다. 중일 유군이죠.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을 대상으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도심, 부도심이라 불릴 수 있는 곳, 명동, 종로, 여의도, 영등포 일대이죠. 그리고 강남역과 잠실역 일대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곳이 도심, 부도심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중심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이고, 그 중심상업지역 외곽에는 상업용 건물이 좀 10층, 12층 정도의 상업용 건물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일반 상업지역이며, 유통상업지역은 서울의 가락시장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이러한 곳이 유통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 그 근린지역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곳이 근린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일준이죠. 공해성 공장, 중화공업, 이 말 나오게 되면 전용공업지역. 환경제한 공업 배치,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는 곳이 일반 공업지역이고요. 경공업이란 말 나오게 되면 바로 준공업지역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전용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이 서울에 없습니다. 서울의 성수동 일대와 구로공단, 그리고 가산 지달단지역 주변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자생보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 개발 가능한 곳입니다. 언제든지 주거, 상업, 공업의 용지가 필요하면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자연녹지지역이고요. 생산녹지지역은 농업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곳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는 제한적 개발이란 말이 나오는 반면 생산녹지지역은 개발 유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존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의 자연환경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역입니다. 서울에는 자연녹지지역만 존재합니다. 남산이나 한강 주변 일대가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남산 보존녹지지역 아닙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총 5개로 세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관할 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할 때 특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각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결정할 메뉴판, 매뉴얼이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해 나가면서 기본서 수업할 때 저 용도지역 설명에 다방 이야기 드리고 커피, 유자차, 녹차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방에 드나 들다 보면 차 한잔 시켜야 되죠. 그 차 한잔 시키게 되었을 때 다방에 배치되어 있는 메뉴 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다방에 커피와 녹차 2가지만 있는데 이곳에서 인삼차를 달라고 하거나 유자차 달라고 하면
그것 곤란하죠. 그래서 메뉴판에 정해져 있는 것만 지정해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용도 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52페이지의 대표 유형 문제, 얘는 시간이 약이거든요. 저도 이걸 대학 3학년 때 공부한 적이 있는데 시험 볼 때는 잘 썼었는데 그 다음 날 되고 나니 기억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 보시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최소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구분하는 것, 상업지역, 중일, 유건 구분하는 요건, 공업지역, 전일중 구분하는 요건, 녹지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구분하는 기준, 그 정도를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건 반복해 복습하시면 충분히 이해되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외우지 못했다, 이 문제 틀렸다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반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환경제한 공업 배치, 이 말 나오게 되면 일반 공업지역의 지정 대상이죠. 준공업이란 말 쓰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공유소유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부터 걸친 부분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면적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유소유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때에 그 매립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어떤 용도지역에 속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 의지하는 것 아니죠. 3번과 관련된 사항은 절차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절차에 관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도시역에 대한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하는데 얘는 행위제한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행위제한 문제 풀 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 계획 조례 주종수입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세분된 주상공록을 추가적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는 대상은 주상공록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로 새로 추가된 4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면 그 4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국장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조례로 추가된 용도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조례로 추가된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대도시장만 결정권자 되게 됩니다. 5번 약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53페이지에 1번에 관한 용도지역 연결에 관한 사안인데 얘는 우리가 시간 지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 이 말 나오면 일반 공업지역의 지정 대상이고, 두 번째는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 규정 적용할 때 보전 관리지역 적용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그냥 보고 지나가도 큰 문제 없는 내용입니다. 2번입니다.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접하여 지정될 수 있다.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지만 지역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역은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 전부에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등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는데 저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만약 남대문시장이라면 그 남대문시장 주변에는 남대문이라고 하는 문화재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저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문화재가 있는 곳에만 지정하는 것이지
남대문시장 전체를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부에 걸쳐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는 1차적인 토지이용 구분이고, 이 용도 지역 지정된 이후에 해당 지역에 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문화재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또는 김포공항이 있는 곳 주변에만 고도지구라는 것을 각각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도지구는 서울시 전부에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 일부에 지정되어 있다, 일부에 지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역에 따라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건축제한, 건설제한, 용적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곳에 일부의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개괄적인 제도입니까? 국지적인 제도입니까? 국지적, 미시적, 지역적 제도인 반면 용도지역은 서울특별시 전부에 걸쳐 지정되는 일반적인, 개괄적인, 포괄적인 규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약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지구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이번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복하여 지정될 수 없다. 중첩이란 말과 중복이란 말 같은 말이거든요. 지역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죠. 2번 만약입니다. 3번입니다.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 건폐율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립니다. 계속 대표 문제부터 2번 문제까지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계속 거론하는데 잠깐 정리만 하고 지나갑니다. 여기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역 지정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데, 우리 주변에 위락시설이라 불리는 것, 이거 상업적에만 건축할 수 있거든요. 저 위락시설을 내 땅에 건축하게 된다면 나는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그 위락시설을 만들겠다고 토지 소유자가 위락시설을 건축하게 되면 공익에 위배되죠. 이건 사익추구행위입니다. 그걸 그냥 허용해야 된다? 규제 가해야 된다. 규제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규제를 우리는 행위 제한이라 하고, 이런 행위 제한은 용도 지역마다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적용해서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번에 바다를 내립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었거든요. 그 땅을 만들었는데 그 땅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과 달리 간접 사업을 마쳤다고 하면 해당 바다인 매립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보통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미정인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용도 지역이 미정이라고 하면 해당 매립했던 자가 용도 지역이 결정되기 전에 행위자를 적용받지 않는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양한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서를 설치할 공간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만들어지게 되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토질 오염 방지 시설, 이런 다양한 시설들 설치해야 되는데, 매립구역을 자기 마음대로 행위자는 적용받지 않는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기반 설치할 공간이 아예 남아나지 않거든요.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공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에 비도시역이 도시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남 대장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는데, 이 대장지구 지정 당시에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집단 취락지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지구가 지정되었을 때 어디에
아파트 만들 땅인지 어디에 상가 만들 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에 새로 편입되었지만 주상 공로로 세분되기 전 상태라고 하면 도시지역이지만 용도적 미정인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건물 건축하지 못하도록 공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보전, 녹지지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에 속하게 되었지만 좀 전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인지 생산관리지역인지 보전관리지역인지 세분되기 전 상태라고 하면 해당 지역의 난개발을 통한 기반 설치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관리지역 중에 가장 규제 심한 보전관리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약간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3번처럼 관리지역으로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지역 중에 가장 규제 심한 보전관리지역에 행위 제한 규정 적용하는 것이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이 말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4번 도시자연보호구역의 결정권자, 5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결정권자에 관한 사항인데 4번, 5번 그냥 지나가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용도구역 중에 개발제한구역, 국장이 지정권자입니다. 시가조정구역, 시도의사가 지정권자이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장이 결정권자이다. 그 정도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용도구역은 개시 수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이 개발제한구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0년대 서울과 5대 광역시 외곽에 그린벨트라는 것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지방 분권시대이다, 중앙집권시대이다, 중앙집권시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물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상 필요한 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200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인천 영동질 때 인천공항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영종도 일대 347만 평에 걸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지방분권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용도구역, 시가조정구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조정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바다를 대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해놨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굴 양식장이 통영 앞바다이죠. 그곳이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바다를 관할을 하고 있는 곳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해장이 지정권자이고요. 이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최근 지정하는 제도인데 이 최근 제도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입니다. 여기 대도시라는 개념은 2008년도에 등장했거든요. 2002년도에 당시에는 대도시란 개념 없기 때문에 저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고 최근 지정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입니다. 만약 대도시장이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바로 틀리게 됩니다. 그 정도만 잠깐 보시면 용도구역 지정권자와 관련된 사항, 지정 목적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험에는 시가조정구역에 대해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도구역 나오면 이걸 초점을 맞춰 열심히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은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시는 거고 행위제한과 관련되어 계속 문제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드렸는데 한번 해볼만 하시죠. 524페이지 대표 유형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 옳게 연결된 것.
혼자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업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말 보게 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이죠. 그리고 니은 환경제한 공업 배치, 일반 공업지역 지정 대상이죠. 그리고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한적 개발, 이 말 나오게 되면 자연 녹지 지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만약 개발 유보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생산 녹지 지역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직접 풀어보십니다. 3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4번 함께 보십니다.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역 지정 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관리지역 산림 중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 산지로 지정 고유된 지역은 보전 녹지지역으로 결정 고유된 것입니다. 보전 산지로 지정 고유하면 고시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립니다. 2번, 3번만 묶어놓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3번 택지개발지구, 2번, 3번 전산택이죠. 그리고 1번, 4번은 항만, 구역과 의왕, 부역인데 얘는 절차와 관련되어 잠깐 살펴놓습니다. 대상 충분히 정리되신 거죠? 여기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군계획조례로 주상 공록을 추가 세분하면 이 조례는 지방자탄제법이기 때문에 국장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국장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간척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간척하게 되면 육지에 붙어 있습니까? 육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간척하는 겁니까? 육지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매립구역과 연접한 땅의 용도지역이 같은 경우가 있고 서로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게 된다면 원칙적인 방법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되고 이 용도지역 입안하고 결정하고자 한다고 하면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2년 이상 시간 동안 해당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이 미정인 상태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간접사업 환자가 해당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행위제한 중에 가장 심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후에 용도지역 결정하게 되면 최소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거나 그보다는 좋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죠. 그때까지 그냥 참습니다. 그래서 가끔 간척지 살펴보다 보면 그 간척지에 이상한 풀들 자라고 있는 곳 보신 적 있죠? 아직 용도지역 결정 중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개발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공유수 매립구역이 이웃한 용도지역과 지정 목적이 같으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인가일날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관련된 법률이 120개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 공유수면 매립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유수매립법은 국토개혁법과 비교하게 되면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의 성격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수매립하고자 할 때 공유수매립법에 따라 허가받고 허가받은 대로 공사 완료되면 준공, 인가를 받게 되는데 특별법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저 준공, 인가일 날 이웃원 용도 지역으로 지정, 결정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법에서는 인가에 관한 절차까지 밟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용도 지역 지정 절차까지만 의제하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고시해야 되죠. 이 고시는 특광시군이 따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 행위와 준법률 행위라는 걸 공부하셨는데 인가, 지정은 법률 행위적 행정처분이고요. 고시는 의사표시에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처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시는 특광시군이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인 공유수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생략하고 준공 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실 것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 등이 지정, 고시되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비도시역에 전산택이 지정 고시되면 그리고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해당 지역은 비도시역에서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되는데 이미 다른 법률에서 지정과 고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고시까지 의제하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이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은 배가 드나들 수 있는 부두 만드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부두 만드는 것은 바다에 부두를 만든다, 육지에 만든다, 바다에 만듭니다. 그래서 항만구역, 어항구역에 지정된 공유 수면이 도시역으로 의제되는데 이 공유수면 바다가 도시역에 연접해 있으면 도시역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만구역, 어항구역에 나오게 되면 공유수면이 어떤 용도 지역에 연접해 있는지, 연접이란 말은 붙어 있는 것을 말하죠. 붙어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산택, 발전 만드는 것이 전원개발사업구역이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택지개발지구. 그래서 전산택이 지정 고시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투력발전소는 물을 가둬두는 댐을 말하거든요. 그 물을 공법에서는 수자원이라 표현합니다. 저 수자원과 연결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력발전 발전하기 위한, 수력발전소 건설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 본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산업단지는 농공단지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산택이 지정 고시되어 비도시역이 도시지역 되었을 때 이 전산택 또는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해제 원인은 성공해서 해제하는 것과 실패하여 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패하여 해제하게 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에 택지개발지구 지정되었는데 그 사업이 성공하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도시적으로 계속 남는 것이고요. 반면 농림지역에 택지개발 사업이 실패하여 만들어진 게 없다고 하면 원래 용도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환원에 관한 문제는 전산택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되거나 관리적 산림의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유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의지하고 관리지역의 산림이 보전산지로 지정 고유되면 이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 공용 산지는 소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업용 산지의 지정 대상은 밤나무나 잣나무를 말합니다. 가평잣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가평잣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면 그 관리지역은 농림지역 되는 것이고요. 반면 소나무 보호하기 위해 관리지역의 소나무를 보전산지로 지정하게 되면 공익용 산지로서 이러한 경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차와 관련된 특례에 있어서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절차 생략하죠. 고시는 따로 해야 됩니다. 반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구역 지정 고의자면 고시까지 다른 법률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도시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고시 절차 어디까지 생략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또 시험에 묻더라고요. 우리 절차 잘 정리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우선 2번, 3번 보십니다.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유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유된 것을 본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 고유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의지하죠. 그리고 3번,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리고 1번, 3번, 항만구역, 어항구역에 있어서는 항상 공유수면 앞에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 말 나오면 해당 공유수면이 도시적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4번 이해되시겠습니까? 56페이지입니다. 국토계획법령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 고유된 지역이 다른 법률에서 고시까지 한 것이죠. 이 법에 따른 도시적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산택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역 택지개발지구, 니은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디귿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공유 수면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경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도시적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을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 보전산지로 지정 고유된 지역, 관리지역 산지가 관리지역의 산림이 보전산지로 지정 고유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얘는 도시적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조합되어 있는 3번을 답으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국토계획법령상 가로속에 바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인데 그냥 보시고요. 2번 매립구역이 매립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은 경우 같은 추정수입니다.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 결정하여야 한다. 바다인 공유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같으면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위반 결정 없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죠. 따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서로 달랐을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결정하는 것이지,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 도시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없이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특광시구는 따로 고시하죠.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3번입니다.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다른 추정수입니다.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뭐 결정이나 지정이나 변경이나 같은 말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입니다. 4번, 5번 마찬가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동일한 것,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각각 구분해 놓으면 5번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6번입니다. 국토계획법령상 바다인 공유소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농림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매립 준공구역의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 없이 준공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죠. 그래서 4번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거치지 않고 매립 준공일날부터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해놓으십니다. 대신 특광지문이 따로 고신해야 됩니다. 7번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지역의 축소 추정호수입니다. 우리 공법상 축소, 단축이란 말 보게 되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생략할 수 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 완료 추정호수입니다.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 추정호수입니다.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전산택과 관련되어서는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해제합니다. 해제되면 종전 용도지역, 해제되게 되면 승공해서 해제하게 되면 도시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요. 실패해서 해제했을 때 환원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지문처럼 택지개발 사업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성공해서 해제하기 때문에 이때는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3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주십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농업 생산량이 높은 농경지 그리고 저수지 등의 관계 수립시설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을 전일준으로 세분하고자 한다면 일반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하고자 한다면 모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죠. 그게 4번의 의미입니다. 5번입니다.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지역의 용적률, 여기 용적률과 건축제한을 행위제한이라죠. 이러한 행위제한은 도시지역 중에 가장 규제가 심한 용도지역이 보존녹지역이죠. 그래서 보존녹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8번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지역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용도지역 미지정 상태이죠. 건폐율 규정, 행위제한이죠.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은 행위제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관리지역이지만 세부 용도지역이 미정인 경우에는 행위제한,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이런 경우는 관리지역 중에 가장 규제가 심한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 본다. 맞죠? 그리고 4번 공유수면 매립 나오고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다른 추정호시면 절차 생략하는 거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위반 결정 고시해야 되죠. 그리고 5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 본다. 그래서 비도시역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 고시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8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9번입니다.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한번 봐놓으시고요. 2번 국토환경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존목지역은 보존관리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앞에 국토환경보존 이런 이상한 이야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보존관리지역과 보존목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죠.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걸 기억하신다면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관리지역의 취락 정비하기 위해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녹간농장, 녹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취락 정비하기 위해 자연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집단 취락지구 지정 대상이죠. 그래서 3번 맞는 이야기고 4번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지만 세부용도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았다고 하면 행위자는 관리지역 중에 가장 규제 심한 보전관리지역을 적용하죠. 5번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의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의된 걸 본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셨는데 이 대상은 천천히 시험 볼 때까지 정리하면 되죠. 문제 계속 풀어오시는 게 실력 키울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시간이 약입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추가 세분된 주상공록에 대해서는 국장받은 지도자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이고 바다인 공유소를 매립하게 되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목적이 같으면 입안 결정 절차 없이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본다. 따로 보셔야 되죠. 이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목적이 서로 다르다면 절차 생략 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 그러면 2년 이상 매립구역은 용도지역이 미정이거든요. 난개발 방지할 목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죠. 도시역에 편입되었지만 주상공록 세분되지 않았다고 하면 보존목지역의 행위제한 규정 적용하고 관리지역에 새로 편입되었지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았다면 보존관리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고시되면 비도시역의 전산택 지정고시하면 도시역으로 결정고시되는 걸 본다. 환원, 전산택일 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되거나 보전산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대상 절차를 공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59페이지 대표 문제부터 보십니다. 이쪽은 행위장과 관계된 문제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